안녕하세요. 일단 맨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도쿄에서 살고 있는 한국 나이로는 30, 일본 나이로는 28입니다. 지금 1년 하고 1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 직장인 조조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빈짐에서도 있고, 뭔가 제가 앞으로 1년 정도 더 아마 도쿄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이상 제가 일본에서 어떻게 재밌게 지내는지 기록을 하고 싶기도 해서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원래 1년은 후쿠오카에서 살고 지금 도쿄에 온 지 1개월 차밖에 안 됐어요. 사실 3주밖에. 저도 이제 앞으로 도쿄를 탐방을 하면서 뭔가 한국 분들이 알아가시면 좋을 만한 그런 정보나 일본에서 좀 남기고 싶은 추억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일하는 거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줘요.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이. 힘들지 않냐? 일본 어렵지 않냐? 일본 직장 수직적이라는데 괜찮냐? 일본이랑 한국이랑 일하는 문화 차이가 다르던데 어떠냐?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회사로 취업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 나이, 한국 나이로 29대 일본에 건너온 입장에서 추천하냐? 그리고 저는 참고로 한 4년 정도는 마케터 생활을 하다가 일본에서 좀 쉽고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좀 검색을 해보다가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됐고, 6개월 정도 국비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1년까지는 이제 면접 보면서 이제 일본 갈 준비, 내정 받고 그때 이사하든지 서류 절차, 비자 발급받고 이런 준비를 하면서 한 1년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지금 엔지니어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최근은 이제 제가 원래 했었던 마케팅 쪽으로 이제 전직을 하게 되어서 도쿄 후쿠오카 엔지니어에서 도쿄 마케터로 전직을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전직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적으로 일본 직장인으로 취업하는 거 추천하냐? 안 추천하냐?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대학교 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3살, 24살 때부터 이제 혼자 10분 정도씩 단어책을 봐간다든지, JLPT 따로 시험 자격을 따기 위해서 틈틈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조금씩 하면서 이제 한 4, 5년 정도를 회사를 다니면서까지 언젠가는 내가 일본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오기 전에 JLPT 1급을 취득을 했었었고, 회화 공부도 전화 일본어 회화라든지 헬로톡 또 써보고, 다양한 이제 언어 교환 어플 같은 것도 써보면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장 오는 거 추천하냐 하면은, 저는 저 같은 성향이시면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에서 같이 취업을 하신 그 분들 중에 거의 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공통적으로 조금 일본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사로 취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멘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본어 실력,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로움을 버티는 나만의 루틴,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멘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되게 좀 빡센 광고대 행사를 다녔었어가지고, 그 일에 대한 강박이나 이런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버티는 내성이 있었고, 사회생활 같은 측면에서도 사실은 상대가 약간 이상한 말 한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 병먹금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멘탈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1년 정도는 그 엔지니어 회사에서 되게 꼰대 같은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본은 꼰대라고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 제가 자란 그 세대, 저는 그래도 Z세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자란 이제 세대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기업 문화를 일본에서는 좀 평균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를 물어보지 않는 문화. 정해진 것에 따라서만 이제 하는 것이 도리다 라는 그런 문화도 있고, 뭔가 좀 효율적인 거를 내가 주장을 하는 게 좋은 회사원의 자세가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전례가 있었다면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도리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약간의 좀 내가 나의 그 욱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순응하는 마인드도 일본에서 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직장 생활로 인해서 조금 버티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원래는 MBTI가 ENTJ여가지고, ENTJ가 일본에 정말 흔하지 않은 유형 중에 하나래요. 저도 기본적으로 좀 효율적인 걸 찾고 싶고, 이거 말고도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뭔가 제안하고 싶고, 약간 주장하고 싶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1년 정도 그 엔지니어 회사에서 좀 성질을 죽이는 방법을 일단 배운 것 같고, 지금 전직을 하는 회사는 너무 자유로워서 이제 한국식으로 소통을 해도 좀 괜찮은 그런, 대표님이랑 거의 붙어서 일을 하는 일이어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간 뭔가 스타트업이 아닌 그런 정통적인 그런 일반적인 중소 회사부터 대기업 회사까지는 일본에서는 되게 체계와 규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일단 멘탈, 조금은 순응할 수 있는 마인드, 조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어 능력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약간 페라페라라고 해서 뭐 완벽히 뭐 원어민처럼 일본어를 구사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1년을 살아도 안 늘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 약간 일본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는 수준 한 요 정도였다. 그런 수준이야. 근데 들어갔다. 조금 늘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에서 적당히 이제 필요한 말 하면 되니까 회사에서는 또 쓰는 단어가 또 정해져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던 말만 하면 이제 뭐 비즈니스 일본어 대충 뭐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었어.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늘더라고요. 일단 오기 전에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랑 이제 같이 취업하신 분들 보면은 뭐 적어도 비즈니스 일본어의 기초 정도는 되고 JLPT N2 정도의 그 수준이 되시면서 상대가 하는 말 당연히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고, 회사에서 뭐 진짜 엄청 테이네나 경어는 아니더라도 캐주얼하게라도 좀 예의가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JLPT 1급을 따기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저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처음 회사에 왔을 때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1급을 따서 저는 약간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 저는 또 개발자로 1년 정도 일했다 보니까 개발 요구 사항이 적힌 문서들에 정말 어려운 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챗GPT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화장실 가서 먼저 막 한자 찾아보고 이러면서 한자도 계속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1급 정도를 따서 한자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조금 공부를 덜 하고 왔다면 진짜 피눈물 흘렸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핑을 하는 것도 뭐 오시면서 익숙해지실 거긴 하겠지만 뭔가 한국에서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회화를 늘려야 되지? 고민을 했었을 때 전화 일본어 회화를 이제 좀 시작을 하면서 좀 기본적인 토픽부터 좀 심화적인 좀 뉴스 주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이러면서 좀 소통을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벤키시대 그다사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외로움을 버티는 마인드. 제가 지금 1년 동안 좀 느낀 점은 진짜 내가 좀 더 젊을 때 왔었으면은 좀 더 친구를 열심히 사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닌데 뭔가 외국에 오니까 더 생소하고, 주변에 보면 다 솔직히 다 외국인이고, 뭔가 내 마음을 정말 한국어만큼 사실 한국 사람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생활을 할 만큼 일본어는 되지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의 그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없다는 게 좀 외국 생활에서 좀 가장 외로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외로움을 좀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만의 루틴이라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열심히 한다든지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약간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것도 일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자신만의 루틴을 한국에서 가져오셔서 그런 걸 좀 계획적인 거를 해보신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사람 때문에 한창 외로워가지고 어플도 하고, 이것도 나중에 어플도 해보고, 어플 중에 뭐 미즈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헬로우톡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막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너무 나랑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일본어 있었을 때 굉장히 또 재밌는 일이 많을 수 있는 창구가 또 어플 관련한 얘기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3가지가 있을 것 같다. 네. 다음에는 뭔가 재밌는 얘기. 다음에는 일본 회화 공부라든지 등 좀 일본어 관련해서 팁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